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6천만 원 벌고 깨달은 건 ETF는 딱 3개만 사세요. ETF 딱 이만큼만 사두면 월 200만 원 따박따박 나옵니다. 계좌에서 이렇게 하시고 ETF는 이거 사시면 되세요. 저는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6천만 원을 벌었지만 마이너스 90% 이렇게 멘붕이 온 종목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하면서 내 수명이 깎이는 것 같아.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말이에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오늘 추천드린 ETF를 사 모았다면 스트레스 없이 6천만큼 벌었겠더라고요. 에이, 멘토링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테슬라 수익을 ETF가 이겨요? 이 모든 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렇게 핸드폰 화면 띄우고 오늘 추천드린 ETF 종목 사는 법, 적립식 자동 매수 설정해서 편하게 ETF 모아가는 방법까지 전부 다 떠먹여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따라하시면요, 여러분의 미래 핑크빛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럼 함께하면 돈이 빨리 모이는 멘토링 구독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멘토링 ETF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시작부터 막막해, 그쵸? ETF 투자할 거면 ISA 계좌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본이에요. 바로 ETF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계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반 계좌에서 ETF를 사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세금이 적습니다. 연봉이 5천 이상이라면 ISA 일반형에 가입이 돼서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연봉이 5천 미만이라면 주식 수익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바로 ISA 계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ETF를 500만 원 벌었을 때 세금을 비교해 볼게요. 그냥 일반 계좌로 샀을 때는 세금이 77만 원인데요. ISA 서민형으로 500만 원 수익이 났을 때는 세금이 9만 9천 원밖에 안 됩니다. 일반 계좌와 서민형 계좌의 세금 차이가 67만 원이 나는데요. 단 이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우리가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꼭 채워야 합니다. 근데 ETF는 원래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라 이 ISA와 ETF의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럼 ISA 계좌 개설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한국투자증권으로 ISA 계좌 개설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증권사들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한투 어플에서 메뉴 클릭, 상품 클릭, 나의 ISA 클릭, ISA 계좌 개설을 클릭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물이 뜹니다. 휴대폰, 신분증,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 어떤 종류의 계좌를 개설할 거냐고 묻는데요. CMA나 국내외 주식 계좌도 필요하다면 첫 번째 것을 선택하시고 저처럼 ISA 계좌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3번째 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계좌 개설하기 클릭. 그리고 휴대폰 본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각종 계좌 개설 동의를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약관을 다 읽어보시고 약관하기 클릭. 그리고 귀찮지만 고객 편의 서비스도 동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동의해야지 각 증권사의 ISA 계좌 개설 이벤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계좌 자산도 한투 앱에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동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ISA 중개형 계좌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세금, 수수료, 투자 위험성 다 설명되어 있어요.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이해 여부 확인도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ISA 중개형 계약 기간은 36개월, 3년이 최소고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저는 3년으로 설정할게요. 마지막 또 허용합니다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촬영해주시고요. 금융거래 목적 입력하고 넘어가세요. 투자자 정보 입력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주소랑 통보지 입력하고 넘어가세요. 투자 성향 확인하시고 계좌 개설 최종 확인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스파이, VOO 같은 미국 직투 ETF는 ISA 계좌를 못 삽니다. ISA로는 코덱스, 타이거 S&P 500 같은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ISA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는 분들은 ISA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울 수 있는 분들, 그리고 ETF 초보 투자자분들, 소액 투자자분들은 ISA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멘토리님, 그럼 미국 직투 ETF는 누가 사는 게 좋아요? 궁금하시죠? 미국 직투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달러 투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직투 ETF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 ETF를 보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달러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달러 환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환테크를 노리실 분들은 미국 직투 ETF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ISA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지키지 못할 분들도 미국 직투 ETF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계좌 개설은 했어요. 근데 또 막막한 게 우리가 도대체 어떤 ETF 사야 수익률을 크게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거래 수수료가 낮은 ETF를 사세요. ETF는 한 번에 몰아사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적립식으로 조금씩 자주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면 부담입니다. 두 번째로 주식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한 ETF를 선택하세요. 그래야 부담 없이 자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미국 직투 ETF 중에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각각 하나씩 추천드릴게요. 그 전에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의 차이점을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500과 100이라는 숫자 차이를 보세요. S&P 500은 미국 탑기업 500개를 담은 지수이고 나스닥 100은 기술주 위주 100개의 기업을 담은 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주식 테마 중에 기술주가 가장 잘 오르는 주식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핵심만 담은 ETF이긴 합니다.
성장률이 S&P 500이 연평균 10% 오를 때 나스닥은 15% 혹은 그 이상도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S&P 500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서 심하게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S&P 500은 기술주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산업을 골고루 담은 지수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심하지 않고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ETF 무조건 안전하게 갈래 하신다면 S&P 500을 추천드리고요. 아니야, 나는 리스크가 조금 있어도 성장률이 더 큰 ETF를 사 모으고 싶어. 나는 기술주가 너무 좋아 하신다면 나스닥 100 ETF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S&P 500 ETF 종목 추천 나갈게요. 이 중에 저는 SPY-M을 추천합니다. 원래 이름이 SPLG였는데 이름이 바뀐 거고요. 이 네 가지 ETF 차이가 뭐예요? 같이 자료를 보시면 네 가지 ETF 배당률, 수익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하나의 그래프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가 차이 나냐면 한 주당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스파이 부요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의 주식인데 스파이 M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주식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보다 스파이 M이 한 주 한 주 모으기에 훨씬 덜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ETF를 구매할 때 드는 총 수수료도 가장 작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스파이 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나스닥 100 ETF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과생이라 그런가 기술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거든요. 나스닥 100 ETF에서 유명한 건 QQQ와 QQQM이 있는데요. 역시나 거래 수수료도 한 주당 가격도 저렴한 QQQM을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상장 해외 ETF 추천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는 S&P 500 ETF를 추천드릴 건데요. 증권사 어플에 S&P 500이라고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 도대체 뭘 사야 될까요? ETF명 앞에 붙은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것들은 증권사의 ETF 브랜드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보시면 아까 미국 G2 ETF랑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스파이 M 같은 경우에는 다른 ETF보다 눈에 띄게 유리한 측면들이 많았는데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다 비슷합니다. 한 주당 가격 비슷하고요. 수수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수익률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결론은 이 중에서 뭐를 사셔도 좋은데요. 딱 한 개만 정해서 그것만 모아가세요.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 한 개만 모아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코덱스 ETF를 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어플 들어가서 주문 탭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사고 싶은 ETF명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ISA 계좌로 살 거기 때문에 이 계좌 부분을 꼭 ISA 계좌로 선택해주세요. 일반 계좌로 샀다가는 15.4%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일반 계좌로는 절대 ETF를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누었죠. 빨간색은 코덱스 ETF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내놓은 것을 뜻하고요. 이 빨간색에서 왼쪽 숫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금액, 그리고 오른쪽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금액의 주문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요, 코덱스 ETF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낸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이 빨간색 가격보다 더 비싸게 올라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숫자는 주문량, 왼쪽 숫자는 주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을 보시면요. 자동으로 현금, 지정가로 선택되어 있고 우리는 코덱스 ETF를 살 가격과 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파란색의 가장 낮은 금액이 주식 가격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바로 살 수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 가격 그대로 사도 되지만요. 빨간색 가격, 더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걸었을 때는 주식이 바로 안 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 빨간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오늘 3시 반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빨간색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거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주식 사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 가격 그대로 매수해 볼게요. 수량은 한 주만 사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매수 버튼 누르세요. 주문 완료하시고 여기서 체결 예약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산 주식이 체결이 됐는지 아니면 예약 매수 상태인지가 뜹니다. 제가 파란색 가격 그대로 지금 구매를 했기 때문에 체결이 됐네요. 그리고 잔고 화면에 들어가면 내가 그동안 샀던 주식들의 목록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ETF 급하게 사지 마세요. 제 친구가 1,000만 원을 주식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어치 ETF를 한 번에 사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하고 뜯어 말렸습니다. 지금 ETF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현금을 다 써버리면요. 나중에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놓치거든요. 내 집 마련이라든지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을 해서 살만한 기회가 온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사지는 마셔라. 제가 당부드리고요. 저는 매달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적금하듯이 조금씩 ETF를 모아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어플에서 ETF 적립식 자동 매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경 쓸 필요 없이 매주 일정한 날에 내가 사고 싶은 ETF를 자동으로 모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KB증권 어플로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KB증권 M 앱을 까시고요. 메뉴, 트레이딩,
ETF 적립식 매수 신청 클릭. 자동 매수를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저는 ISA 계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 매수 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3개월로 선택할게요. 매수일은 매주, 매월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매주 선택할게요. 여기서 얘를 선택해주세요. 자동 매수 원하는 종목, 코덱스 미국 S&P 500을 선택합니다. 매주 얼마를 매수할지 그리고 여기에 써야 되는데요. 최소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매수 신청하기 노란색 버튼 누르면 끝납니다. 우리가 노후에 ETF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ETF를 얼만큼 사놔야 될까요? 추천드린 스파이 M으로 가정해볼게요. 먼저 가정입니다. 현재 주가 스파이 M 80달러, 연 배당률 1.4%, 현재 환율로 계산했습니다. ETF는 연평균 10.4%로 오르는 걸로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30살 기준으로 스파이 M ETF를 30년 동안 모아서 60살에 월 배당 100만 원부터 3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사놔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주가 환율이 30년간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원하는 연 배당금의 배당률을 나오면 우리가 ETF를 얼마나 사야 되나 나오는데요. 이 공식으로 다른 ETF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 배당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 배당을 받으려면 ETF를 8억 5천만 원어치 사야 되고요. 월 200은 17억, 월 300은 25억 7천만 원 정도의 ETF를 60살까지 사모아야 합니다. 자, 그럼 30살인 우리 구독자님이 60살부터 월 배당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받으려면 지금부터 ETF를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제가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200만 원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달 24만 원 정도의 스파이 M을 사야 합니다. 연 2,400만 원은 한 달에 47만 원 정도, 연 3,600, 매달 300만 원씩 배당금 받으려면 매달 71만 원 정도의 스파이 M 주식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71만 원 가량의 주식을 매달 모으려면 스파이 M 6주에서 7주 정도 사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ETF 종목 추천은 미국 G2 ETF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M, QQQM을 추천드렸습니다. 수수료, 한 주당 가격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죠.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어느 브랜드를 사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딱 한 개만 정해서 그것만 꾸준히 모아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ETF 사는 법, 적립식 자동 매수 설정까지 제가 핸드폰 화면 띄워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절대 ETF는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자주 모아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ETF가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른 상태여서 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0년 동안 ETF 모아서 월 300만 원, 월 200만 원 노자금으로 월 배당 받고 싶은데 이러려면 ETF 얼만큼 사놔야 될까? 현재 스파이엠 주가 기준, 지금 환율, 연 배당률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했습니다. 매달 24만 원씩 ETF를 사모았다면 30년 뒤부터는 월 100만 원 배당금이 나옵니다. 매달 71만 원씩 ETF 사모으기 30년을 하시면 30년 뒤부터는 월 300만 원 배당금이 나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함께하면 돈이 빨리 모이는 멘토리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